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자, 정읍농협이 총 자산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무 건전성을 탄탄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정읍농협의 윤하명 조합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역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하명 조합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장님, 먼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산 1조 원 달성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조합장님께서도 이 소식 전해 듣고 마음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이 자산 1조 원의 달성은 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고 우리 정읍 시민, 농민, 조합원, 임직원의 노력이 있어서 자산이 1조 원이 달성된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92개 농협 중에서 네 번째 1조 원 도달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북에 92개 농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네. 달성을 했다. 자, 정말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읍농협 자산 규모와 조합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읍농협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서 52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근간인 수는 5,500명의 조합원이 되어 있고요. 좀 특별한 것은 이 조합원님 중에서 여성 비율이 44%를 네.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읍농협은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1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개업을 했던 자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25년째 되는 하나로마트가 3개점이 운영되고 있고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센터 또 육묘장, 미국 종합 처리장 이런 다양한 분포를 되어 갖고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는 26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큰 또 조합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커갈 수 있었고 자산 1조 원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원 분들 그리고 지역민 분들이 정읍농협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정읍농협은 현재 예수금이 9천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보면은 저희 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게 자기자본 안정성 BIS 비율을 8%로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8%가 1등급입니다. 근데 네. 현재 저희 정읍농협은 11.94%로 아주 양호한 안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더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5,700억의 대출을 했는데요. 네. 작년부로 연체가 0.75%입니다. 아, 굉장히 낮네요. 지금 어려운 경기에서 올해 전국 평균이 5%대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네. 그런데 저희들은 0%대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건전성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0.75%가 3년 연속 크림뱅크 인증을 저희들이 획득한 쾌거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성 그리고 낮은 연체율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농협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조합장님께서는 사실 올해 7선이십니다. 예. 그야말로 정읍농협과 그동안 긴 세월을 동고동락해왔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 95년도쯤에는 정읍농협이 부실조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장님께서도 이때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95년도에 제가 사실은 시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읍농협이 갑자기 쌀 사고에 이게 닥쳐서 55억,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55억입니다. 지금으로는 환산하면 500억 가까운 쌀 부도가 났습니다. 네. 또 특히 이 사고가 나니까 정읍농협이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이 돼서 인근으로 합병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종사자들과 정읍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결과가 2년 만에 전국에 최초로 특별관리조합을 해제를 하고 정상화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당시 취임해서 보니까 자산 규모가 900억 정도 되었는데 오늘날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아주 우량 농협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셨던 저희들 임직원들, 네. 조합원님들한테 또한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그 아픈 과거를 듣고 정읍농협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농업과 농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 농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쌀값은 떨어져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소식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지역 농업인들의 분위기 좋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어려움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농협 아니면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그 소농들을 위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작업 대행은 육묘에서 방제해서 산물벼 수매해서 건조 저장해서 팔아주는 이 농작업 대행을 농사를 직접 지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네. 이제 앞으로는 농협에서 농사를 고령화된 분들을 지원하지 않고는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로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농민들을 대처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3년 9월에는 자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처음 자재센터를 열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24년 전에 정읍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로마트를 전국에서 두 번째 대형마트를 설립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걸 해방을 시켜드렸거든요. 이게 그런 일환으로 이제는 농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농업의 보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농업 농자재다. 6,000개 품목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다양한 품목을 저희들 대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상당히 수도작과 축사는 크지만 원예 특작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앞으로는 특수하게 그 하우스를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원예 특작을 더 성공시킬 수 있게, 또 지금은 자율주행 시대가 와 있고 AI 시대가 오고 모든 것이 첨단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자재센터는 과거에 농기계를 파는 걸 떠나서 이제 현대화되는 자재센터로 오픈을 했는데 이번 8월 달이 1년이 됐습니다. 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인근 시군까지 아울러서 저희 자재센터에서 농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6,000개 품목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농축산뿐 아니라 원예 특작 분야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25년 전에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을 또 개점을 하셨었잖아요. 바로 이 하나로마트,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올해로 개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다양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정읍농협이 1조 원이 달성될 수 있던 가장 큰 동력은 하나로마트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년에 저희 하나로마트에 재방문하는 고객이 100만 명입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같이 동반 상승이 됐고요. 또 특히 4단계에 있는 네. 유통을 2단계로 줄여서 농산물을 유통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만큼 단계를 줄여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비교는 예로 저희 노콜푸드는 300명의 농가들이 그 저희 하나로마트 오셔서 직접 진열해서 가격 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농협은 그분들을 뒷받침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덧 성장해서 41억까지 성장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정읍 시장님이 노컬푸드 농가들의 수익을 좀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원래 12%의 수수료였는데 시에서 3%와 농협의 1%를 해서 수수료를 8%로 낮췄습니다. 네. 전국에서 노컬푸드 수수료는 8%는 정읍이 가장 낮고 1년에 이 수액만 4%면은 3억 5천 정도가 농가들한테 더 이익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마트는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입 농산물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조합원분들을 위한 또 지원 정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특히 그 교육 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농협만 가지고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사회에다가 제대로 환원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농협만 갖고 있는 장점인데, 농업의 모든 것을 농협에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비도 교육 지원 사업이고, 또 농민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2003년부터 드렸는데 네. 지금 11억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또 저희들이 그 농민들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산병원과 결연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아주 좋은 시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보험을 일부를 농협에서 지원해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어서 어려울 때 보험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 또 저희들의 장목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 장목반들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배당을 제한 32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역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써주는 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도 정읍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정읍농협은 3가지의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임직원이 그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임직원한테 후생복리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는 거. 네. 또 하나는 이 지역의 기업의 가치라고 봐집니다. 기업은 나오는 이익은 반드시 다시
지역에 환원해 주어서 나눔을 행사를 하는 이 세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정읍농협은 나눔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나눔 이론 중에서 하나는 나누면 행복한 가게가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있는데, 여기는 재활용품을 기부받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1,000원,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또 우리 임직원들이 자동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이 나눔이 있어 행복한 가게는 7천만 원 정도 소득을 얻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밑반찬 사업을 하고, 20년째 수성 그린공원 가서 짜장을 매주 금요일이면 만들어주고, 또 겨울에는 연탄을 이렇게 배달해드리고, 또 정읍시에 공유 냉장고에 기부를 자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정읍에 6.25 참전용사 생존에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꾸러미 12만 원짜리를 해서 그분들을 6.25를 지음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그분들의 따뜻한 그 마음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정읍농협의 여성자원봉사단 1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환원을 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읍의 어려운 그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은 마음을 담아서 노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부 문화 확산뿐 아니라 자원의 순환 효과까지 이렇게 사회의 나눔의 선순환을 좀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도 적극적으로 독려해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정읍농협은 망감류, 태추, 고추, 이 몇 가지를, 소고기, 이 몇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이웃들, 친척, 친지들한테 올해 저희들이 한번 그 운동을 해봤는데 의외로 6천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있는 농협들이 동참해서 농협이 2억을 고향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정읍시에다 기부한 적이 엊그저께 있습니다. 네. 또한 지자체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데다 써주고, 우리는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가 더 커지는데, 정읍시가 올해 목표가 1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근의 어디 군에서 20억까지 목표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저희 정읍시도 고향세에 대한 것 관심 갖고 노력해서 출향인들한테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네, 출향인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또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농촌은 조금 더 항상 분주해지는 계절인데요. 끝으로 우리 조합원과 지역민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가장 경제적인 리더는 농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업이 우리 정읍 경계를 살리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축산이나 수도작으로 너무 치중해서 오다 보니까 원예특작이 부족하거든요. 가령 우리 성주 하면은 참외인데 1년에 6천억을 생산합니다. 인근의 상주 하면 곶감인데 1년에 3천억을 생산하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 그 지역 경계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 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읍은 농업이 주업이고 농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반드시 원예특작을 자재센터를 통해서 키워서 어려워져가는 정읍 경계를 농업으로 꼭 선도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고요. 끝으로 오는 10월 5일 정읍 제1고등학교에서 2시에 조합원님과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정읍 농협에 큰 행사를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과 농촌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